김선우 시인의 시집 나의 무한한 혁명에게 장비 시선 2012년 34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보자기의 비유. 김선우 시인은 96년도 창비로 등단했죠. 예. 예, 예. 소설도 이분은 쓰시잖아요. 그러신가 봐요. 예, 예. 다양하시네요. 보자기의 비유, 김선우. 한번 쭉 읽어볼게요. 보자기의 비유, 김선우. 처음엔 보자기 한 장이 온전히 내 것으로 왔겠지. 자고 먹고 놀고 꿈꾸었지. 그러면 되었지.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보자기는 조각나기 시작했지. 8등분, 16등분, 24등분 정신없이 갈라지기 시작했지. 어느덧 중년. 갈갈이 조각난 보자기를 키우며 사네. 바늘 끝에 자주 찔리며 지금이 없는 과거의 시간을 키우네. 미래를 덮지 못하는 처량한 조각보를 키우네. 한번 키우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어지네. 그러니 청년이야, 우리여. 가장 안쪽 심장에 지닌 보자기 하나는 손수건만 하더라도 통째로 가질 것. 단풍잎만 하더라도 온전히 통째일 것. 온전히 단풍잎 한 장은 광야를 덮을 수 있네. 보자기의 비유. 보자기가 여기서 무엇으로 보여요? 보자기 하니까는 로크의 백지론 있잖아요. 인간이 예. 환경론에서 보면은 환경이 더 많이 좌우가 된다. 인간을 죄악시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환경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그랬는데 이제 로크라는 분이 경험론을 얘기하면서 하얀 백지로 태어난다. 그래서 경험을 채워 넣으면서 상호작용하면서 큰다. 이제 그런 식의 주장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보자기가 커 나가면서 조각나고 뭐 이런 부분이 가지고 있던 온전한 꿈꾸는 그런 게 훼손이 되어 간다. 그런 식으로 이제 보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꿈과 희망과 이런 거를 잃어버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던 원초적인 어떤 그런 야생, 생명력이라든지 그런 태동하는 그 안에 악동하고 있었던 그 에너지 같은 게 이제 많이 소모가 되고 마모가 된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백지론처럼 경험론을 얘기하는 것 같았다가 나중에는 낭만주의적으로 가서 그래서 이상주의로 끝나네요. 그때 보니까 시간. 예. 여기서 그 보자기라는 것은 자기의 꿈의 보자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꿈의 보자기로 해서 이 시를 이제 쭉 한번 보면 처음엔 보자기 한 장이 온전히 내 것으로 왔겠지. 그러니까 그 상태는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고 그 경험론에서 이야기하면 인간은 거의 백지잖아요. 그리고 경험을 해가면서 이걸 다 취득하면서 자기 꿈을 그다 채워 나가는데 이 시는 거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꿈을 보자기 하나를 갖고 나오다가 나는 무엇이 될지 인식을 하면서부터 조금씩 그 꿈을 이제 실천해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보면 그 한 장의 온전한 나의 꿈이 처음으로는 왔어요. 이게. 그리고 자고 먹고 놀고 집에서 나 키워주고 이렇게 하니까 다 되는 것 같아. 그러면서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보자기는 조각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때부터는 그 고통이 시작이잖아요. 경쟁을 해야 되고 뭔가 모르게 더 자기의 의무를 더 해야 되고 하면서부터 8등분, 16등분, 24등분 하고 계속 조각나기 시작한 거야, 이게. 그래서 정신없이 갈라지기 시작했지. 이미 이때는 청소년기나 소녀 시대가 이제 조금씩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어느덧 중년이 되면은 그 자기가 젊었을 때 가졌던 그 꿈 같은 거, 그것은 다 조각나갖고 없는 거야. 근데 갈갈이 조각난 보자기를 기우며 산다고. 옛날에 내 꿈은 이랬는데 하면서 그걸 조금 기우고, 참 백마탄 남자를 만나고 싶었는데 또 그러니까 낭만적이라는 거예요. 예. 그냥 꿈만 가지고 예. 인생이 밥만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또 밥 없이도 안 되고 예. 다른 것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조합이 그때그때마다 단계별마다 필요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너무 단순화시켜서 보는 그런 관 같다 이거죠. 그래서 바늘 끝에 자주 찔리며 그 조각난 보자기를 기우다 보면은 그것은 옛날에 이미 20대 때 지나가고 16세 때 그 지나간 꿈이잖아요. 그때 이미 지나간 꿈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끼우려고 그러면 찔릴 수밖에 없고 그게 맞지도 잘 않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버려야 돼요. 그런데 못 버려요, 그게. 그리고 늦고 너무. 그래서 지금이 없는 과거의 시간을 기우고 있단 말이죠. 나의 과거를 돌아가서 그것을 계속 조각난 것을 하나하나 기워보려고 노력은 해. 내 꿈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런데 미래를 덮지 못하는 처량한 그 조각보를 계속 과거를
붙들고 매고 기우고 사는 거야. 인간이라는 것이 전부 다. 한번 기우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어지네. 그러니 청년이여 우리여 갈갈이 찢어진 보자기는 백날 기워봐야 누더덕이잖아 이게. 그렇죠. 예, 그런데 자기가 그 하고자 했던 어떤 꿈, 소망 네. 이런 것이 그 청년 시절 때 그 큰 꿈은 말고 그건 다 누더덕이가 됐을 테니까 이미 다 던져버리고 그 조그맣게 남아있었던 그 가장 안쪽 심장에 지닌 보자기 그 꿈 하나는 손수건만한 거라도 통째로 가지고 있어야 이거야. 그것을 조각내지는 말아라. 내가 하고자 하는 시인이 되고 싶었다는 거 아니면 나는 요리사가 되고 싶었다는 거 그러면 지금 요리사도 못 되고 그 꿈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된다. 어떻게든 간에 손수건만 하더라도 통째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누더덕이로는 만들지 말아야 해요. 단풍잎만 하더라도 온전히 통째일 것이어야 된다 이거야. 그 꿈은 뭔가 모르게 그 꿈으로 나의 미래와 나의 앞으로의 살아가는 힘이 되지 않겠나. 예,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단풍잎 한 장은 광야를 그것이 덮을 수 있고 나의 그 험악한 광야 사회에서 내팽개치고 내가 힘들었을 때 그걸 다 덮어서 나를 온전히 지탱해 가고 있는 하나의 버팀목이 될 것이다. 이런 그 뜻으로서 이 시를 진 것 같아요. 너무나 올드해요. 옛날 뭐 우리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한땐 그랬지 뭐 이런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그러니까 산업도 다 변해가잖아요. 경공업 산업에서 중화학 산업에서 굴뚝 산업이 이제는 더 이상 그 어떤 사람들이 미래 먹거리 원천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가한 소린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현재에 가장 충실하게 해서 하는 사람들이 미래를 또 열 수 있는 건데 옛날에 이런 거를 가지고서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여지네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심한 말씀이십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여전히 문학판에서도 한쪽을 리얼리즘이라는 그런 포장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너무나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예. 이 시를 보면서 인생의 어떤 지침을 제공하려고 하는 거다.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계몽주의적인 그것을 여기다 들여다봤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미래를 덮지 못하는 처량한 조각보를 기우네. 한 번 기우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어지네. 그러니 청년이여 우리여 가장 안쪽 심장에 지닌 보자기 하나는 손수건만 한 거라도 통째로 가지고 단풍잎만 하더라도 온전히 통째로 가져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어떤 훈계적인 말이잖아요. 자기 꿈을 갖다가 하나를 버리지 말고 갖고 있어 살아야 된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교훈적이고 훈계적인 말이 이 안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조금 들어있다 그렇게 봤어요. 근데 이제 저희 독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 꼰대 같다고 그래갖고 제가 할 수 없이 차단을 했는데 미안하긴 해요. 그분한테 사실은. 그런데 그 꼰대라는 말이 그 나쁜 말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꼰대가 그 옛날에 그 서당의 선생님 가르치는 사람, 그 사람을 은어로서 그 꼰대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 제가 한 번인가 한 두 번 그 어쩌다가 그 누구예요? 그 김갑순가 한 사람이 있어요. 아, 그 사람은 완전히 꼰대. 아는 게 근데 많으시잖아요. 논리를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나름의. 아, 그렇긴 하지요. 그리고 오로지 그 남 까는 것에만 몰두를 하시더만 그분은. 아, 이거 나 그래서 야, 저 사람이 확실히 꼰대인갑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분의 전과 후,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그런 게 다 있어요. 있으면서 그거는 정확히 토론을 위한 담론을 위한 그런 자기 의견 표출이니까 그거는 뭐 잘나서 잘난 척 하는 사람들은 잘난 척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잘난 거죠. 그분은 좀 꼰대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렇게 보이면 안 되는데 제 말투 자체가 그렇게 아마 많이 비춰진가 봐요. 그래서 저는 이 시인이 다른 시인은 굉장히 잘 써요. 근데 굳이 왜 이 시를 갖고 왔냐?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이것은 고등학교 중학생들에 대해서 자기의 그 꿈을 키워가는 학생들 그걸 가르치기 위한 이 계몽적인 시로서는 좋다. 그런 시가 전혀 안 나오니까 요즘에는. 그래서 그거로서는 괜찮다고 보지만은 우리 일반인들의 그 시의 감상이나 이걸 느끼고 그 가기에는 약간 좀 올리기가 어렵지 않냐. 그런데 현실적인 정치적인 문제를 거론하면서 쓴 시를 되게 좋아하고 그쪽이 의미가 있다. 이거 맨날 그 이미지만 있고 아무 그 주제도 없이 막 그냥 흐트러 놓는 그런 시가 어떻게 그 너무 어렵기도 하고 그 보기 곤란하다고 썼는데
사실은 그 언어의 말놀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거 시인의 그 시라는 것은. 그래서 이미지만 있게끔 돼 있거든요. 사실상은 이게 그 이미지가 바로 창조의 작업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 이미지만 왜 있냐 그러지 않으면 사실상 모든 시는 사물을 보고 그 사물을 그대로 언어로서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이 작업이 한 폭의 그림을 만들어내가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다. 그래서 지금 시들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런 시들이 또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 살아남을 수밖에 없을 거다. 왜냐하면 시대와 그 시대 정신을 당연히 담은 시가 좋기는 해요. 왜? 시인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한 고통을 짚고 넘어가지 않는 시인은 그것은 사실상 시인으로서 외면한 거잖아요. 현실의 아픔을. 그 시인이 가장 자기 안에서 솔직하게 자기를 갖다 반성하고 자기를 성찰하고 가는 사람이 시인이라고 하는데 그 시인이 그걸 외면한다는 것 자체는 위선자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인이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지만은 그것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재해석,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 재해석이 중요한데 그걸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시라는 건 일체화가 대단히 중요해요. 현재성이라든가 이게 거리가 있으면 안 돼요. 일체화가 된 시들이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거지 거리감이 있는 이런 이야기들은 피상적인 이야기들은 그냥 잔소리밖에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몽주의라는 거는 미술의 역사에서도 보면은 그 바로크적으로 그러니까 음악도 바로크 낭만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변천이 되잖아요. 인상파의 그림도 나오고 뭐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근데 시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다 해체되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런 메시지나 어떤 그 편집된 관점으로 보던 게 다양한 다 시점적으로 해체가 되면서 이게 사회의 전체적인 과학의 발전, 철학의 발전, 학문의 개와 같이 가는 거지, 시도. 그게 별도로 유리된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시라는 것도 그 시대 정신이나 트렌드, 그런 거, 흐름과 괴리된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시인이 그 시대의 동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그거를 느끼잖아요. 채널러처럼 여러 가지 그 안에 이미지들이 부유하고 떠다니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안에서 그런 감성들이 배어 있다고요. 밑에 숨겨져서. 그래서 그것들을 더 그 깊게 바라봐주고 탐구해주는 작업들이 필요한 건데 시 자체가 어떤 그 자유로운 정신의 해방이라든가 그런 의미라기보다 어떤 거에 수단이 돼서 시가 종속돼 버리는 그 도구로 쓰여져 버리는 근데 시도 하나의 예술이거든요. 예술이 그렇게 도구화되고 종속화되고 수단화되면은 진정한 그 예술성을 발휘하기 힘들어요. 사람들한테 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해가지고 수백 년, 수천 년을 가기도 하는데 그렇게 살아남을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장 그 문제가 되는 것이요. 플롤레타리아 그 정신에 의하고 공산주의적인 것이 따르면은 그 모든 것은 그 공산주의 혁명을 위한 그 수단으로밖에 보질 않잖아요. 그 예술도 마찬가지가 되거든. 그 안에서 예술이란 것은 그것을 뛰어넘어 갖고 있는데 사실상 그 신적인 존재거든요. 예술이라는 것 자체는 그 신의 영역으로 봐야 되는 거야. 그 예술이란 것은 우리 인간이 신과 일체됐을 때 나온 거기 때문에 신의 영역인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시도 그 하나의 그 신의 영역이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예술적인 부분이 훨씬 커. 그래서 사르트르가 그 자기가 참여문학을 그렇게 하면서도 시만큼은 따로 떼냈어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고 봤거든요. 시는 정확하게 예술의 영역이라고 본 거야. 선전선동의 도구가 될 수 없다 이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그 선전선동이 될 수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은 나머지는 정치적인 노선이나 희곡 이런 것들. 그 소설이나 영화, 뭐 드라마 다 될 수가 있어요. 다 될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정치 노선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시나 미술이나 음악은 그것이 도구가 돼버렸을 때 인간이 모든 것이 도구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인간의 최고 경지가 도구가 돼 있다. 네. 그거 하나를 위해서. 네. 그렇다면 인간이 무엇을 추구하고 갈 것인가? 그 목적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네. 내가 살고 있는 게 다 어떤 것에 종속되어 있는 수단밖에 안 되는 거야. 부품이 되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예술이란 것이 죽어버리고 시인이 죽어버리고 세상이 죽어버리는 거야 이게. 네. 그래서 그것은 시인이라든가 예술가들이 가장 자기 자신으로도 용납을 못해요. 자유로운 사람이 어떻게 그 남의 종속과적 수단이 돼가는 것을 자기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어요? 그거 못 받아들여. 그래서 시에서 보면은 전체주의 한거하고 독재에 한거하는 게 또 나올 수밖에 없는 당연히 그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 몸으로 그게 체험이 되기 때문에 체험에 그런다. 대해서 나오는 것과 예.
또 다른 얘기죠. 예, 그러면은 거기에 다 따라간 사람들이 있어. 네. 원래 그런 성향이야, 그분들은. 그러니까 네. 그냥 인정해 주시면 돼요. 정정해 줄 수밖에 없죠. 정치적인 성향이 계시구나. 이 사람은 보수적인 성향에서 보수에서 그걸 더 이야기하고, 그렇죠. 저 사람은 좌쪽이라든가 그쪽에서 더 그 성향 갖고 하는구나. 근데 그 시의 목소리를 통해서 정신과 자유와 예. 그 예술을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 자체는 또. 예, 그런데 공산주의라 해갖고 모든 예술이 다 그 부정당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그 사람들 중에서도 그 솔제니친, 네.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자유정신이 그 억압받다 보니까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안 거야, 그 사람은. 예, 그래서 그런 그 자유정신을 정확하게 구현하고 거기에서 처절하게 자기가 싸워가면서 자유를 그 쟁취하려고 노력을 하고 거기에 따른 자기 예술정신과 문학정신을 구현하려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거기서 많이 나오잖아요. 김수영도 그랬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독재에 한가한다. 네. 다른 어떤 전체주의에 한가한다. 네. 민주주의하고 반한 것이 한가한다. 하는 것은 전부가 그 자유정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시는 저항이 빠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항을 해야 돼요. 끝까지 맞아요. 시인이 저항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게 시인의 정신이에요, 또. 예. 그렇죠.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자기 투쟁인 거야, 이게. 네. 예.